안녕하세요. 안석 교수입니다. 저는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정신병리학,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아동발달과 정신병리, 아동정신분석과 놀이치료, 용서심리학과 치유, 현대심리상담치료,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그리고 사랑의 정신분석을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아동 청소년기의 경험이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형성된 성격이 성인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성인기에 나타날 수 있는 대인관계와 직장 스트레스, 우울, 불면증, 불안, 강박, 성문제, 또 약물남용, 자살 충동, 인생의 고독과 무의미, 이혼의 상처와 재혼의 고민, 그리고 신앙의 문제 등을 어떻게 다루고 상담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상가로서 볼 때 내담자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글쎄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상가를 통한 내담자의 치료는 우선 임상가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전문성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요. 임상 장면에서는 심리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가는 심리성격종합검사의 시행 및 해석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다양한 심리검사와 함께 심리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임상적 면담, 즉 클리니컬 인터뷰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담자의 성격 구조와 더불어 내담자가 왜 이 시점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찾아왔는지, 내담자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스트레스는 무엇인지, 내담자의 취약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담자는 지금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강점은 무엇인지까지 이런 내용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임상가는 심리성격종합검사뿐만 아니라 임상적 면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내담자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담자의 핵심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또 내담자의 핵심적인 문제가 어떻게 현재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내담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적 전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이 치료적으로 기능하려면은 두 번째, 저는 임상가의 따뜻한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임상가의 공감적 이해와 경청을 통해서 내담자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병리학은 심리치료 혹은 심리상담에서 내담자의 병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정신 이상의 원인, 증상,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이상심리 및 정신의학의 한 영역이지요. 정신병리적인 증상의 기술과 분류를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다루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러한 정신병리학은 정신분석학파, 그리고 스위스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실존 분석학파, 그리고 독일의 전통적 서술학파, 그리고 북미의 신프로이드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정신병리학에서는
이제 지적 장애,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운동 장애와 같은 신경 발달 장애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후에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를 다룹니다. 또한 우울장애, 양극성 관련 장애, 자살과 같은 기분과 관련된 장애를 다루게 되고요. 또 분리불안 장애, 선택적 함국증, 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 장애와 같은 불안 장애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그 후에 강박장애, 신체변형장애, 또 수직광이라고 하는 저장장애, 또 발모광이라고 하죠. 털뽑기장애, 또 피부 뜯기장애와 같은 강박 및 관련 장애를 다루게 됩니다. 그 후에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와 해리 장애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또 급식 및 섭식 장애, 배설 장애, 수면 각성 장애, 성 관련 장애를 다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기타 물질 사용 장애, 비물질 관련 장애, 도박 장애와 같은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도 다루게 돼 있고요. 또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와 신경인지 장애도 다루게 됩니다. 불안을 특징으로 하는 회피성 성격 장애, 강박성 성격 장애, 그리고 의존성 성격 장애와 또 고립을 특징으로 하는 조현성 성격 장애, 조현형 성격 장애, 편집성 성격 장애, 또 극적이고 자아의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 또 자기애성 성격 장애, 경계선 성격 장애,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 이와 같이 성격 장애도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장애들을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아동 심리 상담 치료와 청소년 심리 상담 치료를 각각 나누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아동 심리 상담 치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동기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 인지, 정서, 행동적인 차원에서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기 때 주로 나타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예민한 아동, 주의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아동, 또 부모에게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동, 의기소침하고 우울한 아동, 잠을 깊이 들지 못하는 아동, 또 등교를 거부하는 아동, ADHD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은 아직은 언어로 자신의 문제를 구체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놀이치료를 통해서 심리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와 더불어 사회성 향상, 그리고 매 회기마다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동 심리 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심리 상담 치료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 시기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신 대로 내면의 혼돈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기 때 주로 나타나는 문제는 낮은 자존감, 또 또래관계 어려움, 외로움, 우울증, 자해와 같은 방식으로 관심 끌기 행동, 왕따, 또 게임 중독, 감정 통제의 어려움, 과격한 행동, 적성과 진로 문제로 인한 과도한 고민들, 그리고 잘못된 이성교제, 또 학교폭력,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또 거짓말 일삼기, 속이기, 적대적 반항성 장애, 또 등교 거부, 가출, 비행, 범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내현화 또 외현화 형식으로 청소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가 전문적 개입이 된 이래로 개입의 한 분야로 시작된 지 거의 약 1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현대 심리치료는
프로이드와 정신분석가들의 업적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프로이트 이래 오늘날 세계 곳곳의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훨씬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 임상가가 다루게 되는 정신병리는 아동 청소년의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환경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내면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은 그 영향력에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임상가, 또 양육자, 교사, 그리고 그 아동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프로이드 이래 정신분석가들이 계속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려면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하고 사랑하고 놀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관련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돕는 분,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 주시는 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감동으로 가득 채우고 또 우리의 삶을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숙의 길로 변화시키시는 분. 이분이 누굴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상담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경이로운 상담자의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그분이 다양한 심리치료 이론의 정통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인격, 또 예수님의 가르침,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돌봄,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치유자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상담자에게 모델이 되는 태도와 가치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상담자로서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